네, 강동진의 멘토 컨설팅입니다. 이 차별화 시장에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다. 이런 주제를 모두에 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하죠. 벅셔리치의 강동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글로벌 주요 증시들 지난주의 흐름이라든지 최근의 흐름이랄까요? 한번 짚어볼까요? 네. 세계 시장이 지난 4월부터 대단히 요동을 치고 있었는데요. 지난주가 특히 변화의 폭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미국 시장도 지난주에는 비교적 등락폭이 큰 상태였었고요.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도 4월에 깊은 조정 그리고 요란한 조정의 이면에는 새로운 질서가 엿보인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께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요. 세계 증시 동향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의 신호는 아직까지는 파란색이 더 많은 편입니다. 잔인한 4월답게 이렇게 세계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인 면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좌측에 빨간 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인도네시아, 태국, 그리고 타이완, 중국, 인도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인도네시아 주변에 있는 말레이시아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등등의 시장이 지금 일제히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공통점은 중화권의 경제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면은 3월까지 대단히 좋았던 시장의 이면에서 대단히 어려웠던 시장인데 비로소 빨간 그런 빛이 보였다. 그렇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같은 동북아권에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는 대단히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이머징이라고 표현이 될 수 있겠군요. 이 중국 증시도 슬슬 이제 바닥권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위안화가 초강세라고 하던데요. 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 중국 시장이 대단히 오랫동안에 어려웠었는데요. 지금도 언제 반등하는지에 대해서 촉각이 곤두서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근데 현재의 위치를 여러분과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한때 3,000포인트 이상까지 갔던 중국의 상하이 지수가 3단에 걸쳐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주로 채널형이었습니다. 중간에 반등이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빨갛게 되어 있는 원 세 개를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연상해 보시겠습니까? 크게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연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오른편에 보면은 중국 상하이 지수가 3주일 만에 매수 신호가 출현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매수 신호가 출현을 했고요. 그것의 배경은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오른 그런 면이 있고요. 또 유동성 측면으로 보면은 일본 엔화의 급락세,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일본 엔화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 연상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의 결과물들이 동북아 시장, 그리고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태국, 뉴질랜드, 호주에 이르기까지요. 이들이 엔 캐리 트레이드의 영향이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유동성이 그쪽으로 번져 나갔었는데요. 이제는 중국 쪽도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라든지 유동성과 관련된 그런 정책들의 발표 이후에도 유동성의 변화의 기류는 그쪽에서도 조금은 느껴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느껴지는 지점에 유동성이 조금 입지를 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또 예정된 경제 지표들 미국에서 또 몇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얘기 들어본 다음에 미국 증시 또 본격적으로 나눠볼까요? 네네. 제가 지난주까지는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4월 둘째 주부터 5월 둘째 주까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 지금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2주일 동안 또 경제 지표 발표 시즌입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기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어떤 지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수치가 발표가 됩니다. 그 아래 기존 주택 판매, 신규 주택 판매 등등의 주택 관련 지표 2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내구재 주문 수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 걱정스러운
염려스러운 게 지난달에 5.7%로 비교적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이것의 교정 작업이 발표될 것이니까 조금은 좀 염려스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굵직굵직한 경제 지표가 미국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시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말에 미국 시장 동향이 되겠는데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쪽이 오른 종목이고요. 빨간색이 내린 종목입니다.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미국의 IBM이 8%나 폭락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이 다우가 거의 보합 정도였는데요. 이것이 IBM 때문에 그랬다. 그래도 과언이 안 될 정도로 IBM의 영향이 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IBM과 옆에 있는 휴렛 패커드, 제일 아래에 있는 델 컴퓨터, 이 세 개를 모아놓고 보면 여러분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컴퓨터, PC 쪽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많이 어렵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연상하면 될 거고요. 그 좌측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3% 이상 급등을 했고요. 구글이 4%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신 ICT 쪽으로 매기가 이전되는 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은요. 디즈니랜드라든지 등등 내수 쪽은 여전히 초록색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연상하면 될 거고요. 그 아래 보면은 머크, 암젠, 셀젠, 바이오젠 등등의 이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군은 여전히 대단히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연상하시면 되겠고요. 오른편 상단에 이들이 에너지와 소재 관련 업종이거든요. 이쪽은 기술적 반등은 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엄지군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미국의 업종별 특징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만 본다 그러면은 역시 기술적 반등일 때에도 헬스케어 업종이 제일로 빠르구나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것이고요. 제일 아래 산업재라든지 애플이 포함되어 있는 기술주, 그리고 기초 소재 쪽은 기술적 반등에도 그 폭이 느리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요. 일주일만으로 본다 그래도 하락할 때도 역시 산업재라든지 기초 소재 등등의 하락폭이 제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하락할 때 선방하는 업종은 유틸리 업종이라든지 헬스케어 업종 등이 강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미국 이야기를 바로 연달아서 해주셨고요. 자, 글로벌 유동성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주말에 G20 재무장관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 누구도 엔화의 약세에 이견을 달지 않았다. 네. 뻘쭘한 한국. 이렇게 기사가 뻘쭘하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좀 멋쩍은 한국.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자, 엔화 약세, 달러 연환율이 다시 동경환시 개정하고 99.8엔대까지, 100엔대 바로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네. 엔화의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제가 5년 전에 우리나라 환율이 대단히 그 가파르게 올라갈 때 환율을 만지면은 재앙이 온다 하는 제목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키코 사태 등이 발발이 했고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그야말로 초토화되는 과정을 보았었는데요. 지금도 이 금융당국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림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까? 원엔 달러 환율이 되겠는데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림이 엔달러 환율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어저께 만든 게 아니라 2개월 전에 이 시간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자료입니다. 2개월 전의 그림입니다. 근데 제일 위에 그 점선으로 되어 있는 파란색이 백엔대인데요. 이 백엔대가 1차 저항선이었습니다. 지금 1차 저항선에 딱 왔습니다. 이때 백엔대까지 가는 흐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왜 백엔대였느냐 하면은 1월 초에 일본의 이 당국자가 일본 엔화의 목표치는 적어도 100엔대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이 100엔대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드디어 4개월 만에 3개월 반 만에 지금 100엔대에 지금 도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이 100엔대 돌파를 시도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위에 참 작게 그 있는 부분이 105엔대인데요. 오버슈팅을 하면 여기까지는 그냥 갈 것 같다는 의미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뒤에 무슨 또 코멘트가 있었느냐 하면은 제가 3주일 전에 미국의 골드만삭스가 일본 엔화가
130엔대까지 가는 것도 믿지 못할 일이 아니다 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것은 골드만삭스가 엔화에 베팅을 했다 하는 의미니까 고지곧대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일본 엔화가 위로 오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 관계당국자들 그리고 정책당국자들이 신경을 바짝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원화의 동향은 지금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었는데 지금 거의 1100원대에 그대로 수평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도 여전히 이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관련 산업이라든지 수출, 거시경제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치는 면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의 최근 안 좋은 수식어는 상승에는 차별화, 하락 조정에는 동조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코스피는 지난주에 1900포인트의 턱걸이를 했고 코스닥은 540포인트로 후퇴했다고 합니다. 네. 진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 우리나라의 지수가 차별화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시장 내부에서도 대단히 그 요란한 차별화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요인이 뭐가 있느냐? 당연히 뚜렷한 요인이 있죠. 하나씩 열거를 해본다 그러면은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의 실력이 너무 모자라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불협화음 등등이 경제에 대단히 그 부담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면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대단히 중요한 거시 경제 지표, 금리 부분하고 환율 부분을 운용하는데 너무 영감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탄력이 덜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장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도 이런 뚜렷한 약세 현상이 보이니까 여러분들 리스크가 조금 보이는 데서는 머물러 있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많이 나가는 그런 정도는 아닌데 관리형의 매물이 여전히 나오고 있으니까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매수 기반은 너무도 약하다 그런 면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여러분께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최근에 셀트리온 사태를 보시다시피 회계 쪽의 신뢰도가 너무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런 면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만도라든지 두산그룹이라든지 등등 건설 쪽에서의 어려운 과정. 그 어려우니까 관련 계열 기업에서 돈을 조달해가지고 그쪽으로 이동하더라. 이건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불만스러운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가지고 우리 시장이 다른 나라보다도 더 어려워졌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어쩌면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가 동트기 전의 어두운 과정이지 않을까. 털고 가야 되는 그런 면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신호를 점검을 해드리겠는데 지금 매도 신호가 나간 지 12일 됐습니다. 이번 주가 3주 정도 되고요. 이번 주 정도에는 거의 하방 경직성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왜? 우리 시장 주변의 시장이 워낙에 또 좋게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황금 분할선의 아래가 1880포인트 대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지금 바닥을 지금 잘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조금 더 활기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실이 있다면은 털고 가자. 이 말이 가장 인상적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멘토 컨설팅이었고요. 벅셔리치의 강동진 대표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